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만나기 수업의 산서초 교사 이석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 개념 파악하기와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지난 시간에 나레이션 파일과 사진 파일을 활용해서 쇼츠 편집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개념은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에게 요청하는 자연어 텍스트 그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에 입력하는 텍스트이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도록 이제 지시하고 또 그 답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문구를 모두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제로샷, 원샷, 그리고 퓨샷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샷이 왜 구분되냐? 이건 예시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로샷, 원샷, 퓨샷 이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측이 되죠. 제로샷은 아마 예시 제공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원샷은 어떨까요? 네, 예시 하나를 든다. 퓨샷, 퓨, 이 영어에서 퓨가 몇 개의 이런 의미죠. 퓨샷은 원샷보다는 좀 몇 개의 예시를 주는 걸로 이제 의미가 추측이 됩니다.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컴퓨팅 자원의 도움도 필수적인데요. 인간은 사실 직관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새로운 사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구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배울 때 직관력을 통해 빠르게 이해를 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는 사람처럼 직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판단이 가능하고 훈련된 내용대로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의 효과적인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해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GPT-3부터 도입되며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인 튜닝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 미세 조정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미리 학습된 모델을 내가 필요한 특정 작업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통해 AI의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규모 LLM이 다양한 언어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유창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데 특정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의료 분야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 해열제와 이 감기약을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하면 사실 일반인들도 이런 지식이 부족한데 컴퓨터들은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것이 적합하고 정확도 높은 그리고 정밀도가 높은 정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을 통해 특정 도메인의 특정 내용들로 초점화해서 집중화된 학습을 하고 그 내용들로 연산을 하게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라면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은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인 튜닝이란 개념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이 파인 튜닝이란 것은 결국 메타러닝의 한 종류이고요. 또 메타러닝의 다른 종류 중에는 제가 여기 포함하지 않았지만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프롬프트 튜닝도 이름에서 예측하실 수 있듯이 특정 모델이 해당 상황과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업무에 맞게 그 프롬프트 자체를 조정하고 미리 정의된 질문과 또 템플릿의 그런 내용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이라 하면
이제 인컨텍스트가 약간 맥락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은 미리 학습된 모델의 다양한 언어 이해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황 그리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로샷 그리고 원샷, 퓨샷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로샷 러닝은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클래스나 태스크에 대해 어떤 학습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리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와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태스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반화하여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예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클래스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제로샷이고요. 기존에 있는 모델 속에서 그 모델의 클래스 간의 관계와 속성을 일반화해서 어떤 처음 보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 모델이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샷 러닝은 구체적 예시를 제공하지 않고 또 예시가 없거나 없어도 되는 공통점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생성형 AI에서 활용한다면 단순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을 판단하거나 문장 분석, 괄호 채우기 등의 질문들을 활용할 때 제로샷 러닝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적절한 대답을 얻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샷 러닝인데요. 원샷 러닝은 단 하나의 레이블된 샘플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나 태스크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단 한 번의 학습만으로 새로운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예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학습 데이터에서 유용하고요. 보통 단 하나의 예시가 제공되고 그 예시 간에 이제 샵 네트워크라고 해서 같은 연산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나 유사도가 높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에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이해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에게 처음 보는 고양이 종이라든가 또는 스핑크스 같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고양이를 인식하도록 요청했을 때는 이 모델이 본 적 없는 어떤 처음 보는 고양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전에 봤던 모델과 얼마나 유사한지 같은 네트워킹을 통해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샷 러닝은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고 또 이를 참고한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감지를 위해서 다시 이제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에서 활용할 때는 그냥 당근에 대해 설명해줘 이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반영해줘 하면서 아래쪽에 하나의 예시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일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일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당근은 몸에 어떠한 음식이고 어떤 식감과 어떤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 원샷으로 들어간 예시를 참고해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퓨샷 러닝입니다. 퓨샷 러닝은 원샷과 비슷하지만 레이블된 샘플을 한 개에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로샷 러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 학습을 하고 일반화 능력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극소량의 데이터만으로 새로운 작업이나 클래스를 빠르게 학습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2개에서 5개의 예시를 제공하고 모델이 더 나은 예시를 통해서 작업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활용할 때는 예시를 2-3개 정도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제로샷은 AI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바로 잘 해내는 것이고요. 퓨샷은 여러 예시를 보고 새로운 일을 배워서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이제 프롬프트 입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텐데 프롬프트 입력의 이제 꿀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가장 가깝게 컴퓨터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이 답을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도 하나의
논리 구조와 생각의 단계와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단계들을 최대한 풀어서 생성형 AI에게 요구해야 된다.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한다고 그 그림을 바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관련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쪼개고 그 스크립트 안에 적당한 사진들을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또 생성하고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했을 때 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깝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같은 프롬프트를 갖고도 여러 번 테스팅을 해보고 동시에 문구 하나 바꿔보고 순서를 바꿔보고 표현 하나를 바꿨을 때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보면서 우리가 AI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에게 너가 어떤 전문가이다 또는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이런 미세 조정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집단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인지를 안내했을 때 더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츠 편집하기에 대해서 실습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캡컷, 네, 그럼 쇼츠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가 캡컷입니다. 일단 저랑 이따 캡컷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활동들을 쭉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캡컷에 접속을 한 뒤 우리가 편집할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리는 게 뭐였죠? 네, 쇼츠이기 때문에 비율을 세로 형태인 9:16 비율을 택합니다. 9:16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화면을 넘어가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 만들어뒀던 쇼츠로 생성했던 사진들을 모두 올리고 또 저장받아뒀던 나레이션 파일까지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순서에 맞게 삽입을 하고 또 나레이션 파일을 넣어서 나레이션 소리를 들으며 어느 정도 길이에 맞게 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그 나레이션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디에 사진이 알맞게 들어가야 되는지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쇼츠와 어울리는 음악을 넣어야 되겠죠. 재밌고 가벼운 이야기라면 그에 맞게 장난스럽고 웃긴 느낌의 음악을 넣으면 좋겠고요. 또 웅장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거에 맞게 웅장한 느낌의 음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조정해야 됩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작거나 또는 나레이션 소리가 너무 작으면 둘 중 하나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볼륨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면별 이제 전환 효과를 추가해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요. 그리고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 파일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만든 이 쇼츠를 볼 수 있고요. 이 주소를 입력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캡컷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가입을 누르고 당연하게도 구글 계정으로 이제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영상 도구이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간편하게 완료됐죠? 저의 역할 편집 교사 할까요? 네. 아무거나 선택해도 큰 관련 없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저희 쇼츠 할 거니까 9:16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9:16을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편집할 파일들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파일들을 사용할 건데요. 바탕화면이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매튜 헨슨 사진과 매튜 헨슨 음성 파일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다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업로드 된 뒤에 사진들을 이게 12번이네요. 1번부터 사진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1번, 2번. 컨트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사진이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넣었고, 4번 넣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사진이 다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이 모두 들어왔죠. 사진 파일을 모두 넣은 다음엔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나레이션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나레이션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파일 업로드 누르고 준비되어 있던 나레이션 파일을 열기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목록에 들어오게 되죠. 이 목록에 들어온 파일을 하단부에 넣게 됩니다. 넣고 편집 중에 소리가 시끄러우실 것 같다면 이걸 이제 꺼두셔야 됩니다. 켜두면 계속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음성 파일과 사진 파일의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딱 맞을 수 있게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는 이 나레이션 부분을 들으면서 사진의 변화 장면과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편집점을 맞춰서 사진의 길이를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유튜브 쇼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누르시면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다른 음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음악도 있고요. 또 이런 음악, 또 새드 피아노 솔로. 파스티브, 긍정적인 음악, 이 중에 가장 어울린다 생각하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에픽이 가장 어울린다 생각해서 에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할 때 이 소리가 잊혀진 천재 해양 탐험의 성우자 매튜 헨슨. 음악을 들어야 될 때 하겠습니다.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할 때 헨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매튜 헨슨은 1909년 로버트 피어리와 함께 북극점에 도달한 첫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당시 인종차별 속에서도 뛰어난 탐험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헨슨은 에스키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생존 기술과 지역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어리의 탐험을 지원했습니다. 피어리조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륨이 나오죠? 이 음성을 했을 때 우리 음성이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음성 볼륨을 좀 더 높여주고요. 음악 볼륨을 좀 저거보다는 낮은 수치로 잡아주겠습니다. 잊혀진 천재 해양 탐험의 성우자 매튜 헨슨.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그리고 요 화면 전환 효과들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지금 이제 음악을 넣었고요.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를 하기 전에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음속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흰색 세모 모양이 뜹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환 효과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환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왼편에 넣을 수 있는 전환 효과들이 뜹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환 효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사이에서 이 사이로 넘어갈 때
셔터 화면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 요 사이에 전환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하고 또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클릭을 하면 원하는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사이에도 클릭을 하고 분할을 넣게 되면 분할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전환해서 뭐 라이트 빔을 하면 라이트 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가서 뭐 셔터 2를 누르면 셔터 2가 전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 효과까지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우리는 이제 유튜브 쇼츠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 이름 같은 것들 뭐 매튜 헨슨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링크가 이제 생성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100%가 되고 나면 재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재생이 되죠? 여기까지 캡컷을 사용해서 유튜브 쇼츠를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편리하고 손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나만의 작품들을 만들고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